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문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현장 계신 분들도. 자, 저는 그 방문각에서 항공사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그 또 뭐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많이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네, 그래도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국사니까 그 한국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리고 준비하는 거 얘기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까지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랑 그다음에 저기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열심히에 대한 좀 강박증이 있어. 저는 제 말씀 잠깐 드리면 저는 올해로 분필작고 수업한 지 한 25년 됐거든요. 25년 됐고, 그다음에 일선 중학교도 있었고 수능 수업을 좀 했었고, 그리고 여기 공무원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랑 실제로 좀 만나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여러분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합격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본인의 고집을 너무 못 버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하는 열심히 과연 실제로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니까, 수험이라는 건 결국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달에 제가 1월에 그 강의하게 되는 수업, 그래서 어떤 수업들이 진행되는지 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실은 또 뭐 중요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 빨리 해볼게요. 일단 제가 모든 설명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요거 하나만. 한국사 어떤 과목이죠? 제가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설명회를. 한국사 어떤 과목이야? 그러면 암기 과목이지 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무원 그 여러분 준비하시는 과목 5개가 다 암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랑은 좀 달라서 수능은 학습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논리력, 추리력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는 뭐 독해력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좀 성실성, 그러니까 암기 쪽에 포커스가 일단 좀 맞춰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암기 과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다 그렇게 꼭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특히 한국사는 그래요. 그래서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시간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느끼시고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이제 계속 보잖아요. 제가 현장에 상담도 많이 하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문제풀이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푸는 시간에도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시험지다 어떻게 사실은 체크를 하는지까지 제가 막 보고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사실 여러분 잘 못 외우던데.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나자마자 내 말 너무 막 던지나?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웬만한 한국 선생님 다 그렇지 않거든요. 웬만한 세계사의 주요 사건 연도까지도 다 외우고 다녀. 근데 그거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그냥 덕후야, 덕후. 그래서 내가 평생 이러고 살지. 근데 여러분 저처럼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하시지만 사실 한국사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한국사 학교 다닐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고, 또 내가 뭐 이공계 계통이고 수능 갈 때도 이쪽 계열의 과목 거의 내가 선택도 안 했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하나만.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라는 건 있잖아요. 자료가 주어져요. 특히 요즘에 공무원 시험은 다 이렇게 나와. 거의 한 80% 이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료거나 아니면 뭐 설명이거나, 됐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읽으면 되잖아. 두 번째, 근데 읽었는데 정확하게 키워드가 안 보여. 그러면 또 힌트가 어디 있냐면 선지에 있어요. 선지로 내려가시면 돼. 그러면 선지가 일정한 방향으로 얘를 모아준다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의 힌트가 있거든. 그럼 위로 올라가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면 돼. 그래서 영어나 국어처럼 절대 문장 전체를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한국사. 나 진짜 그런 거 봤다. 제가 문제 풀다 여러분 내가 본다 그랬잖아. 근데 보통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한국사 사료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막 이렇게 읽으면서 뭐 하냐면 이게 막 끊더라. 근데 깜짝 놀랐어. 나 이런 것도 봤어. 묶는 것도 봤어. 막 이렇게 묶어. 제가 볼 땐 직업병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국사 사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국어나 영어 할 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사는요 그냥 키워드 하나로 답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외워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시간의 세이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만약에 여러분 정말 시간을 많이 요하는 학습법이라면 여러분 여기 오래 계셔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제가 수능의 마지막을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노량진 한샘학원. 지금은 이제 그 학원이 없어졌는데 비타이드로 됐다가 없어졌는데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만 15년이고요. 제가 노량진까지 따지면 올해로 거의 18년, 19년 차예요. 여러분 제가 노량진에 진짜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동네 슬픈 동네야.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오셨으면 빨리 끝내시고 여러분 일할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다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은 약간은 얍삽하게 해야 돼요. 특히 한국사는 그게 돼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정말 시험에 나올 것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빨리 끝나겠다. 그러려면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발상의 전환. 외워서 끝내버리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만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외우겠다. 그래도 여러분 이 객관식 시험의 원리를 아시면 그게 어느 정도 된다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걸 나중에 제가 수업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지로 그만 외우세요.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5과목 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일단 영어는 오늘 영어 들으셨죠? 그 진강 선생이 요즘에 진짜 거의 노량진 진짜 1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선명히 하면서 엄청나게 요즘에 막 그 인원이 증가하고 매년 증가율이 정말 노량진 최고다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실질적인 1타에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각이 정말 실강 인원이 많거든요. 나중에 진짜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 오시고 오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 방문 이렇게 많았어요 인원? 요즘에 엄청 많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진짜 독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해 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달에 어떤 커리를 원하더라도 이 학원의 1타들이 수업 다 깔아놨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제가 한국사 1타인데 제가 수업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강이든 현장이든 또는 주간 테스트 제가 또 시험도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도 매주 제가 내죠. 월간도 내죠. 문제풀이반 내지. 그다음에 또 봉투 모의고사 또 이번에 나오는 것도 교재 만들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서 하여튼 방문하기 결과도 좋았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정말 그 기숙반은 지금 계속 마감이야. 계속 지금 완전히 방문하기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오셨죠? 그러니까 일단 9급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제대로 좀 공부를 했다 치고 합격하는 데까지 걸리는 수험 기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보통 뭐라 그러냐면 2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2년 정도면 그냥 평균인 거야. 그래서 보통 학원의 설명 같은 걸 와보시면 대부분 다 학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1년 만에 끝내자 그래. 그러니까 1년 만에 딱 끝내면 시간 딱 그냥 잘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뭐 문제 없었던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1년이 아니라 정말 4개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정말 진짜 6개월 만에 끝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암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걸 양치기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의 양으로 승부를 보겠다. 물론 합격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시간은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은 맞추되 그러니까 내 경쟁자들 내가 학습량으로 다 이겨버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절대 못 이기냐면 N수생 절대 못 이겨. 이 동네에 여러분 되게 슬픈 얘기인데 3년차, 4년차, 5년차들 알게 모르게 제법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시간으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군가는 6개월, 1년 만에 합격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는 3년 공부하고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학습량이 물론 많으면 좋지만 그게 합격에 절대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건 빨리 합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년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6개월 만에 빨리 끝내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커리큘럼 얘기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1월에 시작해서 6월에 지방직 기준입니다. 자, 지방직 합격하는 친구들 6개월 합격생들 실제로 6개월도 채 공부 안 한 거야. 한 5개월 반? 요 정도 공부한 건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박물관에서 그런 합격생들이 막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박물관으로 계속 지금 인원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건 오늘 이제 설명 들으셨죠? 요 전에 진가인 교수님한테도 들으시고 막 그러셨죠? 그래서 일단 제시생들은 문풀반에 바로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반 들어오셔서 그 문풀반은 어떻게 할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초시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올인원 1, 2월에 기본 개념 하시고 3월에 문풀 하시고 그다음에 자 지방직으로 가시는 요런 플랜으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방문각이 이게 현장에서 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수업을 영상을 찍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 현장 수업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되게 넓을 거예요. 이 설명 이미 앞에서 좀 들으셨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15개월 전원 합격반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저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여러분 도전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험 날짜가 나왔죠. 올해 시험은 국가직은 4월 5일, 지방직은 6월 21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 보는 거랑 뭐 똑같이 보는데 근데 이번은 사실은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선. 왜냐면 이번에 국어랑 영어가 출제 기조 변화 이슈가 있잖아. 이러면 사실은 누가 제일 불리하냐면 N수생이 제일 불리한 거야.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사실은 되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수험가는 사실은 가장 위협적인 게 N수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또 조금 뭐 부정적인 기사들도 좀 나고 그래서 근데 공무원 시장이 보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준비할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좀 그런 주기는 저는 오래 있어 봤으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조금 적게 또 준비를 하는 시기야.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 정말 좋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하더라도 그게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국가직은 사실은 진짜 짧죠. 그리고 지방직도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를 만나서 저랑 공부하게 되면 저는 일단 이걸 권할 거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더라도 제가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끝에 보여드릴게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하고 내년으로 간다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짧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게 떨어져야 돼. 그래야 다음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미리 질려버려가지고 미리 자포자기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 이 시간 너무 아깝죠. 플레이어는 경기장에 들어가면 최종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면 안 돼. 그건 플레이어가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팀원이 있잖아.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는 게 플레이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별로 없지만 초시생들도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원에서 제시할 거거든요. 그 방법대로 최대한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뭐 찍기라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이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바로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번 달에 자 1월에 제가 11월도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11월, 1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제가 짧게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그냥 필기노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가 있거든요. 2권짜리. 근데 요건 일단 패스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필기노트로 갈 거고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릴 거 그랬나? 되게 얇아요. 근데 각 종목 시중에 필기노트 비슷하지. 그럼 이제 차이점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 대부분의 필기노트가 가로로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책은 세로로 보지 않나? 근데 오직 필기노트만 옆으로 누워서 봐.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책꽂이에 꽂는데 진짜 제가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왜냐면 그 책꽂이 그 들어가나? 그나마 밑에 페이지 볼 때는 다행이야. 진짜 위에 페이지 볼 때는요. 이게 이렇게 올리잖아. 위에 페이지 볼 때는 진짜 옆에서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알죠. 왜냐하면 저는 25년간 책 만들고 문제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누였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페이지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 공간에 공간 활용도가 좋으면서 더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에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다음에 또 하나 필기노트로 처음 유명해진 사람이 이유가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필기노트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 원래 책이 가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가로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로로 세우는 용기를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그 필기노트 만들 때가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7년 8년 전에 이렇게 처음 만들 때 진짜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자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용 내가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부할 때 이게 훨씬 편해. 왜냐하면 모든 공부는 모든 책은 세우기 때문에 저는 세워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재 세운 게 필기노트 세운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필기노트 안에 요약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필기노트의 기본 내용을 더 압축해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시간 없을 때 또는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본문 보지 말고 요약돼 있는 요람만 그냥 빨빨빨빨 보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회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만들 때 저도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필기노트들 저도 책 만드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책들도 보거든요. 굉장히 화려한 책도 많은데 그리고 어차피 필기노트도 다 올칼라니까. 근데 제가 색깔 쓰는 거 상당히 자제했어요.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만 사용했습니다. 기타 색들 물론 사용할 수 있죠. 보라색, 녹색, 뭐 하늘색 왜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약간 눈 아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서 볼 때 계속 보실 거라 자, 책 이제 색깔 사용도 제가 조금 자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제가 필기노트인데 최대한 이제 그 여러분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좀 넣었어요. 필요한 자료들을 넣었는데 포트잇으로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기에 좋게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별했고 노란색이 중요한 거예요. 노란색을 한번 보시고 파란색은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파란색 이게 심하거든요. 파란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 필기노트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제가 사료를 최대한 넣었어요. 그래서 사료를 넣다 보니까 다른 필기노트 그리고 세로로 세우다 보니까 다른 필기노트보다 조금 더 제 필기노트가 두꺼워요. 한 10페이지, 15페이지 두꺼워. 근데 필기노트 자체가 워낙에 얇거든요. 어차피 10페이지 더 두껍고 15페이지 더 두꺼워도 사실은 크게 뭐 엄청 두꺼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사료를 넣습니다. 필기노트의 가장 큰 약점이 사료가 없잖아. 한국사는 요즘에 사료를 출제되는데 그 문제를 자 해결하기 위해서 사료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매 시간 제가 복습 테스트 제가 워낙 테스트 중요하게 생각해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페이퍼 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풀이반인데 그 봉투 모의고사 작년엔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작년에는 8회분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각 과목당 12회차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근데 실전 동형은 사실은 대부분 비슷해서 자,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될 거고요. 봉투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시험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늦게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 2, 3월에 국가직에 그러니까 후닥닥 하고도 시험 볼 수 있도록 자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했어요. 필기노트로 원래 수업을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1월에서 2월 원래 정규 커리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으로 12시간. 그러니까 딱 저 4번만 만나면 돼요. 4번 만나면 그 기출문제집이 끝납니다. 1100제 한 방에 끝내는 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엄청 빨리 가. 진짜 혼자 막 개고픔을 구해요.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필기노트도 이렇게 정규 2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거는 저랑 딱 5번 만나면 돼요. 요거 한 번 더 만나. 자, 그러면 딱 5번에 그냥 끝냅니다. 이것도 역시 개거품 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2번 벌써 2회독이네. 그리고 좀 전에 행정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욱진 교수님도 그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기출 OX로 정리하는 거 좋죠. 그래서 이번에 저 기출 OX 책이 또 1월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걸로 또 짧게 딱 4번에
전 범위를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이 실전 모의고사 진행되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나는 기본이 많이 정리됐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마지막 실전 동영만 하면 되지 뭐. 한국사를 뭐 이렇게 많이 들으려 그래. 됐죠? 네. 그 다음에 동영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24회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모의고사가 12번이고 제가 시험지를 따로 드리는 게 12개고 합하면 24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12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를 변형해서 한 번 더 풀 수 있게. 그러면 총 36회 정도 풀 수 있게.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 문제는 연습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해설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AS 할 때 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는 문제 풀이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후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마다 정답률 그리고 선지별 오답률을 다 알려드리고 자료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요, 틀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들이 정답률이 높은 건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내 정답률도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은. 그런데 이게 좀 유난히 잘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막 억지로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뭐 이거 뭐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 있겠어요? 하고 빨리 가는 거는 자기는 틀렸다는 거야. 근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심한 친구들이 있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공부량이 많이 됐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풀이 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무언가가 있다야.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쌓여도 점수가 일정 이상을 못 넘어가요. 항상 어느 지점에 멈춰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지를 가지고 저랑 그래서 그걸로 상담하는 친구들이 시험지 한번 다 가지고 와봐라. 내가 주로 어떤 거 틀리는지 봐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좀 체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자 지방직 문풀반도 지방직 자 거기에 맞게 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더 뒤에 얘기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 2, 3월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중간에 제가 드리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로 계속 수업했던 거 바로 복습하게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매 시간 또 이렇게 진도 테스트 할 거예요. 필기노트 하면서도. 그다음에 동의모의고사 할 때도. 그리고 동의모의고사는 그 이게 수능이랑은 달라서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특히 한국사는 그래요. 한국사 출제진들이 제가 처음에 여기 15년 전에 왔을 때 뭐 했는지 알아? 나 수능 있다 왔잖아. 그래서 나 수능에서 막 적중시켰던 게 있거든. 학계 이슈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거 막 정리해 갖고 내 페이퍼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출제 그 교수들이 그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문제를 잘 출제해. 근데 막 적중시키고 그랬거든. 나 여기 와서 해봤거든. 적중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알았어. 여기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학계 이슈 이런 게 큰 관심 없어.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영화와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최근에 역사적으로 히트쳤던 영화 드라마 있죠? 그거 공무원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한국사. 됐죠?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영화 드라마 그냥 편하시게 시험 직전에 볼 수 있게 페이퍼로 만들어서 그다음 요거 관련된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또 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 동명 모의고사 할 때 들어가는 페이퍼들이에요. 간단한 주제들 한 번 저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에 다 있어. 필기노트에 다 있어. 그런데 없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받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고 나중에 그냥 버리시면 돼요. 됐죠? 한국사는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지 진도별로 제가 플래너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수험은요. 그 열정, 제가 처음에 이 얘기했었잖아요. 열정, 의지 이런 걸로 너무 본인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 열심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열심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아. 여러분 수험은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험은요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틴이 얼마나 계속 유지될 수 있냐야. 그런데 루틴이 유지되는 건 물론 여러분의 개인의 의지도 관계에 있지만 사실은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방목에서 정말 합격이 많이 되고 여기가 정말 현장 인원이 완전히 지금 노량진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데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 간 친구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 그 노량진에서 가장 핫한 또 국어의 여신 박혜성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박혜성 교수님의 얘기를 더 듣죠. 제가 앱인데 여러분들 너무 몰라서 그 현장 사실은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불러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당 어떻게 받는지 월급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분도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앱에도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이걸 보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말고도 바로 지난주에 제가 합격생과 만남이라는 이 행사도 했거든요. 올해 합격 간 친구들 불러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가 사설학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된 친구들 그다음에 합격생들 그래서 와서 이런 행사에 좀 참여해달라. 그리고 이건 나중에 뒤풀이하는 사진인데 이 재작년 건데 근데 그럼 잘 안 올라 그래요. 왜냐면 여기 사설학원이잖아. 와서 인사드리는 것까지는 해도. 근데 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 방문각에서 공부했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방문각 스파르타에서 이렇게들 많이들 합격했거든요.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저랑 함께 했던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준 거예요. 이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짤막짤막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머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아이들 둘 키우면서 6개월 만에 끝냈어요. 큰애가 고3, 작은애가 중3, 본인까지 한 집안에 수험생이 셋이야. 수험생 아주 풍년이야. 근데 이렇게 6개월 만에 끝냈어. 그래서 나이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저 합격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말해준 거야. 그러면서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설거지 한국사라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 내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들의 특이한 화법 아세요? 말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 말을 낮추는 것 같으면서 애매하게 중간선을 타는 그 아줌마들의 화법이 있어. 근데 어쨌건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교수님이 나랑 너무 맞았다는 거야. 자기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국사는 항상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청소기 돌리면서 들었다는 거야. 이어폰 꽂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만 책상에 앉아서 했대. 그런데도 교수님 말했던 게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들으면 좀 오래 기억이 남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도움받았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끝내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못해? 6개월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처음 공부했는데 8개월 만에 이 친구도 제가 스파르타 안 되겠다 혼자 공부해서 안 될 것 같아. 스파르타 가자. 그러고서는 제가 상담시키고 스파르타 들어가서 바로 합격. 자 8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작년에 그 지금 교수님이랑 교수님 나올 때 중간 화면에 이 친구 인터뷰 나올 텐데 이 친구 4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그 여러분 이런 친구도 있다니까. 그 여러분은 할 수 있다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 성공한 애도 있지 뭐 그런 뭐 남들의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도 작년에 마지막까지 스파르타에 있었던 친구인데 여기 올해 교행직 올해 친구예요. 올해 행사 장면인데 교행직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가 문제였냐면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뭐 3시간 자고 오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2시간 반 자고 어떨 때는 좀 많이 잤다 그러면 4시간 자고 오고 그래서 계속 상담하고 근데 마지막까지 스파르타에서 자기 자리 지켰어. 왜냐하면 너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잠을 못 자니까 사실은 혼자 공부하고 싶은 충동도 많이 느꼈거든. 근데 상담하면서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이번에 교행직 11개월 만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미 현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지금 3분이 있는데 딱 한 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기 좌측에 계신 분이 만삭의 몸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공무원 합격한 지 이미 한 6년 됐어요. 6년 전 제자인데 만삭의 몸으로 공부했어요. 제 마지막 동영반 지금 이제 1월에 시작되는 이 반 수업을 할 때 제 반에 있는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분이 임신한 걸 다 알았어. 왜냐면 진짜 배가 이만해도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방문각 그때 공부하고 스파르타에 있었던 친구들이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분 부딪히거나 혹시라도 이분한테 피해가 갈까. 그리고 친구들이 그분을 되게 많이 보호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 자체가 같이 공부하잖아 한 클래스에서.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한테 그냥 존재 자체가 이분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공무원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서 결국은 이 선택을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저도 제가 처음부터 이곳에 와서 수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제가 때로는 패배자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는 지난 25년간 여러분과 수업하고 호흡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어떤 일을 할지 지금 함부로 여러분이 예단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시험 많이 봐서 시험 보고 제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상담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도 저한테 와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수험이라는 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수험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외롭고요. 그 다음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좀 조급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또는 여러 가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덧붙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하면 늦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또 오늘 아마 하면 여기 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학원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죠. 대리님? 네, 그렇대요. 네, 자 빨리 끝내래요. 자, 그래서 자 혜택 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시고 이제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좋은 곳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